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치평론을 시작한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을 칭찬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 야당은 지금의 국힘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야당에 진짜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칭찬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여당과 나아가 대통령에 대하여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비판만 해왔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8일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자신의 하나의 수건처럼 이억만리 해외의 카자흐스탄에 잠들고 계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온 데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호위하에 장군의 유해가 저 푸른 하늘 창공을 날아서 장군께서 100여 년 전 바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셨던 그 위대하고도 휘황찬란했던 역사를 이 나라의 후손들이 잊지 않고 그것을 깊이 기리면서 드디어 장군의 유해는 자신이 생전에 그렇게나 염원하고 갈망했던 이 땅으로 돌아와서 묻히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못해낸 일이잖아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그 눈물 나도록 감동스러운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어린 모습을 TV로 보면서 솔직히 저도 울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했고 더불어민주당에 감사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오늘의 집권여당 그리고 그동안 임기 내내 계속 국민 편가리를 해온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고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정권이 만약 하나라도 다시 또 재창출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음이 이미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전대의 그 모든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했던 어쩌면 근본 꿈조차 꾸지 않았을까 싶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이 혹은 이재명, 또 혹은 윤석열, 또 혹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한 안철수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되셨더라도 이 일을 도모해내실 수 있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 땅에 들어서는 순간 그 유해를 마중하러 직접 공항까지 나가셔서 그 유해 앞에서 경례를 올리면서 눈에 눈물을 담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그동안 이 정부와 이 여당의 모든 잘못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본국으로 모셔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해낸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 하나 말고는 다른 뭐를 더 잘해낸 것이 있는지를 저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동안 해냈던 모든 것들이 다 생쇼처럼 보이는데 그 생쇼 당시에는 진짜처럼 보이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들이 모두 생쇼였던 것이 드러나지 않고 어쨌습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온 것만큼은 이건 정말 절대 생쇼일 수가 없죠. 임기가 다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시지만 임기 중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다가 영면하게 하신 것 이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크고도 위대한 업적이십니다.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으실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6.25와 더불어 이 나라를 공산화로부터 막아낸 큰 공이 있듯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산업화를 통한 이 나라의 부국강병의 큰 공이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옴으로써 이 나라는 결코 친일파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 나라의 근간을 형성하는 독립투사들의 민족정기가 계속 고양되어야 함을 국민들이 마음속에다가 그냥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더러운 국힘당이 만약 정권을 빼앗아가게 될 경우 이 국힘당이 어떤 당입니까? 이 국힘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의식장에서 자기 손톱이나 후비고 서 있는 그런 자입니다. 자기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거의 일자 무식인 자입니다. 보수파 학자들 속에는 그리고 정치인들 속에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조국으로 모셔져 온 국민이 마음속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순간에도
홍범도 장군을 헐뜯고 매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본 역사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자유시사변에서 독립군 대원들이 살해당하게 된 원인을 홍범도 장군에게 덮어씌우고, 나아가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는 소련에서 소련공산당에 참가했다느니 레닌에게서 권총을 받았다느니 하면서 그 이면의 자세한 사연 같은 것들은 모조리 생략한 채로 어떻게 홍범도 장군에게까지도 또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빨갱이로까지 몰아가려 하는지, 이처럼 가증스러운 자들의 착태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평소 꽤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니 말입니다. 이분은 청산리가 어디에 있고 봉오동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대하여 거의 일자무시인 문맹이나 다를 바 없는 자입니다. 청산리 전투가 발생했던 그 청산리를 우리나라 국경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수파가 함께 욕을 먹는 것입니다. 토착외역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다시 또 제멋대로 역사를 도단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극구 축소내지 매도하고 친일파들이 고개를 켜드는 세상이 오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일과 반일로 두 진영이 쫙 갈라져 버리면 이 두 진영에 매몰되어 버린 국민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맙니다. 친일파들은 오로지 반공의 희치를 내드려야만이 이 반공이 비호하에서 자기들의 친일 매국 행위가 숨겨지거나 또는 또 다른 회개망측한 형태의 애국주의, 건국주의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논객들이 다름 아닌 조갑제, 정규제, 김용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역사에 대하여서는 무지하기를 이를 데 없이 오로지 이런 논객들의 엉터리 논리에 편승하여 함께 역사를 왜곡하고 헛소리를 죄쳐대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자가 다름 아닌 김문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경각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이처럼 친일이니 반일이니 반공이니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친일 좌파 보수우파들의 진영 논리에 빠져들지 않고 실용주의 중도 노선을 선택하고 계신 제3지대의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그리고 이 실용주의 중도 노선의 가장 대표적인 기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절대 이 친일이니 반일이니 반공이니 하는 정말 더럽고도 치졸하고도 한편으로는 그 시커멓고도 음험하기까지 한 논쟁에 빠져들거나 또는 그 불길한 오물이 몸에 튕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아니 머릿속에서는 확고한 옳고 그름의 개선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은 잘하신 것이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하마터면 공산화될 뻔했던 이 나라를 지켜내신 것이잖아요. 또한 이승만 대통령 역시 독립운동가니까요. 그런데 뼛속까지 나라를 팔아먹는 데 일조했던 나쁜 친일파들이 그 반공의 기치하에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건국주의, 애국주의로 포장하고 나아가서는 독립운동가들에게까지 빨갱이 딱지를 붙여 그들을 공산주의자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고약하고도 나쁜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만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양하고 있는 진보 좌파가 보수우파를 향하여 일괄하게 친일파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에게 토착애욕을 하는 별명까지 만들어 덮어씌워서 공격하는 이런 행위는 굉장하게 나쁘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수우파 쪽의 친일파들이 반공의 기치를 내세워 친일 행위를 비호하고 나아가 독립운동가들까지도 빨갱이로 몰아가는 고약한 행위나 뭐가 더 다를 게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안철수의 지지자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친일이니 반공이니 하는 따위의 논쟁에 참가해서도 안 되거니와 결코 휘말려드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독립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 독립투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조국 땅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을 흘리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눈물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함부로 폄하하거나 모독하는 자들은 벌을 받습니다. 실용주의 충돌은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 좌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에는 밝은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한 것이는 경의를, 못한 것이는 경멸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진보 좌파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양하면서 거꾸로 그 반대쪽에 있는 보수파를 향하여 이들을 모두 일괄하게 친일외국으로 몰아가는 행위와 다시 보수파 쪽에서 반공을 내세워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변명하거나 나아가 미화까지 하려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국민들이 함께 지향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배격해야 합니다. 오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1시대를 대표하는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봉환하여 영면하게 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큰 업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유해 봉환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그 눈물은 천금 만금 같은 눈물이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